어떤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수술도 아닌데 그, 그 수술하다가 좀 병원에서 뭐 잘못됐는지 그 쓸개에 이제 그 담석이 많이 예. 그 생겨가지고 그 담석을 떼어내는 수술이었었는데 뭐 간단한 건데 근데 그 돌멩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굳어져서 네. 이제 그 쓸개를 잘랐대요. 자르는 게 그 쓸개에 염증이 당도로 들어가서 네. 그 이 복막염이 돼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그 통증이 심하고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한 보름 병원에 그 입원했었는데 그때 그 강력한 그 진통제 그거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 기억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기억력이. 그래서 그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자신이 없어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그 이 연결이 안 되는 게 네. 사람 이름 잊어버리지 지명이 잊어버리지 그 스토리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그 아주 그 곤란하더라고요. 네. 그 가급적이면 그 이 작년 이제 이후로는 그 뭐 불가피한데 아니면 그 이제 그 어디 나가는 거를 상당히 줄였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여기 뭐 이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고 요약을 해주셨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고 그저 뭐 자꾸 그 이 면담을 이제 요청하시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네. 그 상당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편하게 그 기억 많은 데 그냥 편하게 뭐 연결 안 돼도 저는 괜찮으니까. 기억력이 꽤 좋다고 그러는데 네. 아주 나빠졌어요. 그리고 네. 수술을 세 번 하는 과정에서 그 이 마취제 있잖아요. 마취. 그렇죠. 마취가 그렇게 나쁘답니다. 기억력에. 안 그래도 뭐 이은혜 회장님도 작년에 수술하시고 네. 공기태 회장님 저희도 인터뷰할 때 괜찮았거든요. 재작년에. 근데 뭐 이게 또 이상한 병이 마이크인데 그냥 마이크? 신경 안 쓰시면 돼요. 네? 네. 마이크요? 뭐 돈이나 좀 우리가 마이크를 마이크를 나는 이제 퇴직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뭐 전공이세요? 저는 역사 전공했어요. 역사요? 네, 저 교수님 아니고 연구원. 네, 대충 말이죠. 네.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 어저께 저녁에 뭘 좀 이렇게 메모를 해봤어요. 예. 메모를 해봤는데 그래서 뭐 정재영 회장님 하도 유명하신데 내가 정재영 회장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없는 게 하도 유명한 분이 돼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수다를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특별히 없고 정재영 회장님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면 그 다른 기억은 없고 내가 야단 많이 맞은 거, 혼난 거 그런 거만 기억이 돼요. 예.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거만 기억이. 내가 종합기획실장을 옆방에서 그룹 종합기획실장을 한 1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 부르셔갖고 그 뭘 못한다고 야단도 많이 맞고 또 큰 또 일도 오더를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모시고 있는 동안. 네. 그리고 그 양반이 원래 새벽에 잠이 없잖아요. 네. 그 새벽 한 5시쯤만 되면 우리 집으로 전화를 줘요. 네. 전화를 주는데 잠결에 이제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하도 운동을 시간이 없어서 저희 집에
단독주택이 돼가지고 지하실에다가 간단한 예. 이 기구를 예. 사다 놓고 운동을 도중에도 저기다가 그 오고 하면 그 운동하다 받으려고 하면 숨이 막혀 헉헉하잖아요. 이제 뭐 그런 그 어려움도 겪고 그랬는데 자관 뭘 쓰려고 보니까 옛날에 뭐 아주 혼나고 야단 많이 먹고 뭐 그런 것만 기억이 되더라고요. 자관 예. 이렇게 예. 적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충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예. 적어봤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예. 싶어서 그렇게 뭐 해주시면 네. 예. 제가 말씀을 해주시면 뭐.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되는 일단 회장님의 생년월일 하고 고향하고 뭐 가족관계 고가에만 일단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농촌 태생이죠. 예. 근데 제가 태어난 곳은 그 남양주시 예. 이패동이라는 데인데 예. 거기에는 이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 초등학교를 거기서 다녔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다들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희 집은 정미소도 있었고 과수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생활하는 데는 거의 그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년기는 잘 보냈고 거의 제가 초등학교 때도 공부도 좀 곧잘 해서 거의 그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그 평균 점수가 98점이 돼요. 그래서 그 도지사상을 탔어요. 졸업할 때. 그리고 그 중학교를 특차인 서울사립부중을 네. 거의 그 특차 시험을 봤는데 그때가 18대 1이거든요. 근데 요에 거기 합격을 했는데 그 들어가서 보니까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아이들이 거기 그래서 서울 아이들이고 저는 이제 농촌에서 뭐 보고 들은 게 뭐 없고 그래서 그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이 수업 시간도 보면 걔네들은 이해를 금방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상대도 이기고 그래서 이 학교를 내가 다닐 수 있는가 싶은 생각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잘 졸업을 했고 사대 부고 또 고등학교 거기요. 그리고 뭐 대학은 저희 그 여자대학교 그 당시에 특차의 두 번째 해에 그 특차를 했어요. 예. 그 서울대학보다도 먼저 시집을 뽑았는데 저도 그 특차에 그 합격이 돼서 여자대학교에 상경대학 경리학부를 졸업을 했죠. 네. 뭐 지금 현재 뭐 부모들은 돌아가시고 가족은 이제 제 아내하고 그다음에 딸 취직한 딸하고 또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지금 중앙대학교 교수고 또 작은 아들은 지금 시험대원들 이사죠 이사 임원을 있어요. 그리고 사위는 SK 그룹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뭐 가족이 전부 잘 harmony가 잘 되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회장님 가족은 뭐 몇남 몇녀 낳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형제분들. 형제는 일녀 5남이죠. 일녀 5남. 그래서 뭐 손자들도 뭐 지금 전부 유학 중이고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 풍안 산업에 근무하시다 이제 현대 중공으로 네. 옮겨 거기 풍안산업이 제가 졸업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1956년 졸업이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산업이 없었어요. 예. 이 풍안산업에 그때 입사를 했는데 이 인문학교, 그러니까 사회과학 학교에서는 과에서는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서울 성대에서 한 사람, 그 연세대학교 제가 들어갔고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한 사람이 한 사람, 그 세 사람이 들어갔고 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한 100명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평화사업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방작업이 거기가 방직업. 방직도 아니고 방적, 실 뽑는 거예요. 그것만 했는데 많죠. 그리고 평안 그때 그 재벌이라고 했는데 그 주정회사가 있었고 그 방적 회사가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방직도 해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입사를 해가지고 그 부장까지 지냈는데 근데 풍화산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주인이 이제 김영부 회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평안도 분이죠. 근데 상당히 머리도 좋으신 분이고 사업도 잘하시는 분인데 그 웬일인지 동서철도 주식회사를 갖춘 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이 철도를 놓는다 이거죠. 철도를. 네. 그래서 그 철도를 거의 놓는 그 역할을 저희가 담당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대정부하고도 이제 레포트도 하고 또 그 당시에 뭐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 건설장관 그런 분들이 같이 이 시찰동을 했어요. 근데 그 양반 생각은 왜 그것을 그걸 하려고 했는지 그 당시에 제가 부장이니까 속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양반이 그 톡톡하게 하는 게 여기 도농에서 팔당까지 그 철도를 놓으려고 하는 그 쫙을 따라가지고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요. 그 땅을 사는데 전부 그 회사의 자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회사의 자금으로 사는데 그것이 전부 개인명으로 사요. 그리고 전 비자금 처리하는 그러니까 회사의 돈이 상당히 많이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경영이 좀 어려운 상태로 자꾸 풀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철도를 이제 만일 놓는다 그러면 그 주변에 딱 쫙찬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하여튼 엄청나게 샀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채를 얻어가지고 이제 회사 경영을 했는데 그 사채에 못 이겨가지고 1차 부도가 났어요. 1차 부도가 나가지고 김영부 회장은 도피를 했고 채권자 몰래 숨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채권자들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회의를 몇 번 했는데 근데 저를 불러가지고 법정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뭐 그때 그 변호사 할 거라고 제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그 법정 관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지방법원에서 그 확정돼가지고 법정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거기를 그만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채권자들이 제가 그걸 담당한 걸 알면 상당히 제가 입장이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퇴를 했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무직으로 한 2개월 놀았을까? 근데 현대에 다니던 박영호 회장 을 만났어요. 근데 박영호 회장은 연세대학교 제 선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현대 쪽이나 안 하겠냐고. 그래서 그 현대 괜찮겠냐 그랬더니 지금 앞 방향은 좋다고 본다. 그래서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난 그때 영풍 산업의 회장 아들이 동생이에요. 근데 거길 자꾸 오라고 그랬긴 했는데 그래서 친구네 회사보다는 다른 데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 그랬죠. 그러면 저희 연락하겠다고 자기가. 2, 3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출근 시간 전에 오라고. 갔더니 지영재가 회장 밥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려가서 이제 인사를 시켰는데 지영재가 회장이 몇 가지 묻더니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서부터 현대건설 경리부에 이제 출근하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 현대건설은 현대그룹이라는 게 이제 현대건설하고 현대시멘트 자동차를 이제 막 설립을 해서 이제 하는 도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셋인데 방직 회사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설업은 역사가 없어가지고 아주 허술하더라고요. 아주 허술해요. 그게 격리하는 것도 대충이고 뭐가 이렇게 잘 잡혀져 있질 않아.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도 참 우수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된 직함은 어떻게 경로부 뭐로 부장으로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정재영 회장님이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월급을 얼마 받느냐고 하더라고요. 부장 월급을. 그때 8,000화, 8만 화면 받았어요. 8만 원인가? 8만 원이지, 8만 원. 8만 원을 받았어요. 그게 회사가 자금이 이제 어려운 상태가 보니까 금료가 한 2, 3년 못 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부장이 10만 원인데 무슨 말이야 차장으로 우선 시작해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 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차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경리부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한 6개월 좀 지났는데 조선사업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현대중공업 이제 준비하는 부서지. 거기에 이제 부서가 어부부하고 관리부가 이제 두 부가 있었는데 그 제가 관리부 책임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부부의 부장이 한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런던 지점에 몇 사람이 나가 있었고, 울산에 기술자들이 몇 명 있었고,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런던하고 서울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름은 차관 업무예요. 예. 차관. 그 차관 업무를 제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차관이 뭐 상당히 큰 차관을 한 거죠. 그래. 그때는 주로 어디서 차관을 들여왔습니까? 그 영국이죠. 영국에서. 영국 뭐 바커리 은행 네. 그 주로 그 영국입니다. 근데 그 차관이 전부 기계 사는 데하고 연관돼 있는 차원이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보면요, 그 재무부나 상공부나 기획원이나 그러한 그 차관에 관한 거 또 뭐 그 은행이나 뭐 전부가 손에 익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저도 서툴른데 그 상당히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 법규도 아주 미비하고 예. 아주 애먹었어요. 그 이제 그 차관을 얻으려면 지급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급보증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대외 지급보증은 그 예한은행이 할 수 있는데 예한은행은 저 대내 지급보증을 어서 만들어라. 그 대내 지급보증을 해준 게 산업은행이에요. 그 산업은행에서 그 대내 지급보증을 해주고 그걸 그 외환은행에다 지금 보증하는 거지. 예. 그러고 외환은행에서 이제 그 외국에다가 이제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산업은행은 그렇게 안 받는 거라 이게. 그걸 자기들이 위험을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밤낮 어려움이 있는 거라 그게. 그걸 전부 날고 해결해 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죠, 뭐 아주 힘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차관 업무를 한 1년 한 거지. 깨먹었어요. 그러면서 뭐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차장이 부장이 되고 그 승진은 참 빨리빨리 됐어요. 그래서 승진은 뭐 이런 게 전부 정재영 회장님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차관 업무 우에 내 우에는 조선사업부가 없으니까 그 내가 그 관리부의 총책입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정재영 회장하고 아침 뭐 5시 반이면 명예회장실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 이제 업무부 부장하고 나하고 정 회장님하고 셋이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야단도 많이 받고 근데 연말 되게 되면 아주 그때 이제 금리를 올려주는데 호봉제인데 그 호봉이 뭐 3호봉에서 4호봉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1년에. 예. 그 잘 올라가야. 못 올라가는 사람은 뭐 2호봉도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사람은 그런데, 내 경우는 뭐 15호봉, 막 뛰어. 이 20호봉도 올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급진적으로 내가 좋아졌어요. 얼굴도 많이 타고, 승진도 빨리빨리 되고. 그러니까 뭐, 그룹에 옆에 있던 그 부장이 이제 한 2년 뒤에는 그걸 내버려 들어오고 그거 내가 이사 뭐 이렇게 상무막 되니까 자관 그래서 야단도 마지막에 좀 승진이 빨리빨리 됐어요. 그게 현대 쪼개나게 된 게 그래서 좀 됐어요. 그 당시 처음 갔을 때 현대 어떤 그런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건 좀 어땠습니까? 아주 뭐 열악했죠.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현대 중공업을 만들 때 돈을 3억을 주더라고요. 3억. 3억을 마련해주고 37억 불을 차원이 들어오는 건데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현대중공업을 건설하려면 엄청난 약 한 70억을 차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산업은행이나 은행에서는 반을 자기 자금을 대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반을. 그러니까 70억을 영주하려면 35억을 대야지. 자기 자금을. 근데 나한테 준 돈은 5억도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기간 이거를 가지고 회사를 이제 만드는 거죠. 현대중공업을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제 그러니까 이 일반 말로 얄꾸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 증자를 자꾸 시키는데 아, 예. 그 자본금을 빼가지고 다시 다른 데 입금책 갖다 그 입금 증명을 가지고 또 자본 증자하고. 예. 근데 이렇게 해가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안 되는데 그 당시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본금을 그 30%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융자 받고 그 차관돈 보고 그 현대중공업이 이제 된 거죠. 예. 그럼 그 버클연에서 돈을 빌려올 때 그때는 뭐 우리가 뭐 아까 뭐 그 외환하는 산업은행 했지만은 뭐 그 쉽게 빌려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쉽게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외환은행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외환은행에서 그렇게 산업은행 지급보증보는 외환은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에다 조건을 무진장 까다롭게 만드는 거지. 예. 지급보증 문서를. 근데 산업은행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니까 그 놈을 해결을 다니까 내가 중간에서 내가 먹었어요. 그럼 우리 뭐 회장님께서 뭐 이제 5만 원 지도 한 장하고 500원짜리 지폐 들고 이제 영국 가서 이제 어떤 리바노스하고 이제 하게 됐다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회장이 오신 거죠. 예, 예. 근데 그 전에 어떤 사전 조율이 있어야 그 법인다 바로 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조율을 좀 했을 거 아닙니까? 마클리 은행하고 예. 차관 네. 내역을 했죠. 현대가 정재 회장님이. 그때는 직접 이제 갔습니까? 우리 회장님도. 저요? 예. 저는 그때 안 갔지. 안 가고. 거기에 정재 회장님 사이가 있었잖아요. 정희영 씨. 정희영 씨. 예. 희영 씨 거기 있으면서 그 계속. 역할을 한 거죠. 그 런던 일을 그 양반이 다 아, 런던은 이제 정희영 형하고 이제 국내는 국내는 이제 제가 하고.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뭐 그룹 종합기획실장이 되셨는데 그때는 종합기획실이란 그 개념이 없었다 아닙니까? 없었지. 근데 없었고. 뭐 이거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때는? 종합기획실이 없었고 현대건설의 기획실이 있었어요. 아, 현대건설기획실. 현대건설의 기획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뭐 부사장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종합기획실인데 기획 이 업무를 겸직을 하라고 해서 현대중공업 이제 부사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이 그룹의 분위기가 무슨 종합기획실 뭐 어쩌고 그룹을 뭐 이렇게 통제하고 어쩌고 하는 걸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삼성은 그 비서실인 게 그 당시에 벌써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룹을 통할하는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 종합계획실을 이제 내가 만들어가지고 명예회장 때 브리핑을 했죠. 종합계획실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삼성 비서실처럼 그 운영을 이제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근데 내가 종합계획실장하고 공모를 한번 냈더니 현대건설 뭐 부사장급에서 놀래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걸 공모를 그렇게 그 현대건설 사장이나 반대에서 사장한테 그렇게 막 낼 수가 있느냐. 아주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두고 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 그룹을 장악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그때 힘들더라고요. 여기 이제 종합계획실 이 역 이제 대충 예, 4번에 만들어졌는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종합계획실내가 그 회사가 이제 여러 개가 생기니까 예. 그 당시에 종합계획실 만들 때만 그래도 회사가 아마 한 20여 개 거의 좀 빡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정재 회장님이 전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종합계획실을 만들어가지고 종합계획실에다가 지시를 하면 종합계획실장이 각서에다가 공모를 내서 어떤 거는 은영이라고 해가지고 지시를 내리고 또 내가 하는 건 종합계획실장 내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그룹의 소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룹을 한 대 모으는 그 집합
그 역할을 하고 예. 그렇게 이제 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뭐 종합기획실의 주된 업무는 그 이제 처음에는 그 그룹사가 말이죠. 그 전부 또 어려워가지고 그 내가 종합기획이 되니까 제일 골치 아픈데 한 오후 4시쯤 되면 교환 막아달라고 쫙 앉아있는 게 그게 문제더라고요. 교환을 못 막아서. 그래서 그놈의 교환 그거를 어떻게 막아주냐 하면 이제 돈 있는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회사에 얼마 돈 주라 뭐 어째라 이렇게 하니까 그 회사에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예. 어?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일일합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다가 여기 이제 맨 나중에 그 종합교시 역할 중에 7번에 각사의 독립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자를 검토한다 이제 이런 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각사의 그 모자란 그 재무 구조는 그 정자를 시켜가지고 그 자립을 그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줬어요. 근데 그 역할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몇 번의 사장단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것을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 방에 교환 막아달라고 오는 놈은 이 면직 치료를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때부터 안 왔어요. 그래서 종합계획실이 자금 때문에 뭐 골치 아픈 일은 없었어요. 그 종합기획실 임원들 월급이라든가 종급여까지 관여를 했다면 측정하는 거. 그렇죠. 근데 각 회사마다 상황은 다 다를 거 아닌가? 다르죠. 그 다 고려해가지고 다 불리는 거. 각사 사장이 이 안을 가져오면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그래서 뭐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건 사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명예회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확정시켜주는 거죠. 그러는 거죠. 뭐 종합실 실장이 자신이 뭐 누구는 얼마 이렇게 하면은 아닙니다. 예. 근데 그것도 통과하기 힘들 텐데 이 기사를 보니까 종합기획실장 하실 때 회장님께서 전자산업이라든가 수교학 분야에 진출했다고 하면서 그 기록을 보니까 이제 우리 창업자께서 굉장히 기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총괄 하면서도 또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까지 책임지는. 신규 사업 쓰지 않았는데 신규 사업을 앞으로 투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연구하니까 정확히 그것도 그 역할도 해요. 그 여기 지금 그 방향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하면서 자꾸 그 발전시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여신관리 규정이 아주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그 여신관리 규정이 그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었는데 얼마큼 까다로우냐면 30대 그룹을 묶는 한도가 있고 30대 그룹 또 안에서 10대 그룹을 묶는 또 한도가 있고 10대 그룹 안에서 또 다시 5개 그룹 그러니까 현대 삼성 뭐 그 LG 그 이제 대우 또 칼 그렇게 5대 그룹을 묶는 또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그룹이 나가서 뭐 이렇게 창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건 전부 은행에 가서 돈을 외국에 꼬아가지고 은행에 디스패치를 했지.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그 외화 자금을 얻어 쓴 거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급등정유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 수교학 사업에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 급등정유 회사를 인수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또 현대가 석유화학 사업에 이제 나가게 된. 그 급등정유는 여기 대충 좀 적었는데 급등정유는 그 원래 정지영 회장님이 50%의 지분을 가져갔고 그때 이제 그쪽 주인이 사장으로 있던 장홍선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장홍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지금 정몽혁이 있죠. 예, 예. 정몽혁 어머니가 그 집안이에요. 예. 그 집안에서 그 시집을 넣었다고요. 걔가 이 남매가이지 장홍선이하고 예. 정몽혁 어머니하고 예. 그래서 이제 50%를 왜 갖고 있었냐면 이 몽혁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정 회장하고 그쪽 장홍선이 원래는 장홍선이 형의 그 회사였어요. 예. 거기서 이제 앞으로 정몽혁한테 50%를 줘가지고 살게하자. 그렇게 해서 50%를 정정 회장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정유 회사인데 이 정유 회사는 어떻게 되는 회사냐면 원료를 수입을 해다가 그 원료를 정제해서 휘발유나 경유, 주유, 모빌유 이런 거를 생산하는 데거든요. 예. 석유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하는 데인데 근데 이게 자꾸 우리나라의 정유 회사들이 규모가 커져가는데 이 회사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확장을 못하고. 돈이 장홍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장홍선이도 용기를 내서 확장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 확장을 사업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확장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걸 투자하는 과정에서 장홍선이가 돈을 되게 힘드니까 자기 포기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현대가 50% 지분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가 됐고, 현대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지만, 자관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현대 석유화학이 된 겁니까? 아니, 따로, 아니. 극동료 따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오일뱅크. 예. 오일뱅크. 그건 정유업이고, 예. 제가 만드는 것은 석유.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은 뭐냐면, 정유회사에서 생산되는 납사를 사다가 그걸 원료를 해서 그걸 분해시키는 공장이 H된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또 H된 공장에서 나오는 그것을 원료를 해가지고 무슨 모노머 공장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 만드는 원료를 만든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석유화학을 만들게 된 거는 현대가 수출 위주의 산업만 했지 내수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변동이 심하게 있다든가 또 외화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가 오면 상당히 불안해요. 현대가 등치만 크지 내수 기반이 없어가지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산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종합회의소에서 이제 사업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도착한 거죠. 그래서 석유화학을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81년도에 이제 창업자께서 반도체 사업 시작으로 현대중공업에 그 준비를 시켰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부수장께서 오른팔 역할을 해가지고 총괄 지휘해가지고 반도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6번에 반도체 현대 반도체 사업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진개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반도체는요 원래 지시를 받기는 전자산업을 검토를 해봐라. 그치? 전자산업을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전자산업의 주력은 뭐냐면 텔레비하고 냉장고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게 주력인데 그래서 검토를 이제 냉장고하고 텔레비를 생산하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한 거죠. 그걸 파고 들어가 보니까 삼성전자도 무진장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근데 왜 그러냐면 LG는 이제 선발업체가 돼가지고 되는데 나중에 삼성전자는 아주 후발업체거든요. LG보다 상당히 후발업체. 그렇죠. 근데
그 수준은 하나도 없을 상태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내수 국내에다 판매하는 건데 근데 LG가 그때 국민 소득이 낮을 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텔레비전이 뭐 냉장고니 그런 꿈도 못 꿀 때고 구경도 못 했을 때고 예. 이제 도시에서만 가능한 거지. 근데 도시에 길목이 좋은 데는 전부 LG가 그 찾아오고 있는 거지. 예. 근데 삼성이 후발업체가 뭐 국내에다 뭘 판매하려고 보니까 그 LG가 좋은 몫은 다 차지해가지고 그냥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삼성이 고전없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의 사랑도 많았는데 근데 삼성이 또 무슨 큰 문제가 있냐면 그래도 뭐 이제 외상 매출을 많이 주장하니까 LG보다도 외상 매출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외상 매출을 주는데 회수가 안 되니까 3% 어떤 때는 6%까지 올라가요. 그게 그 손실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현대가 그 가전 사업에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건 포기해버렸죠.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 다른 걸 찾아봤는데 이제 그때가 반도체 사용이 우리나라 아주 유치할 때죠. 그 삼성전자가 이제 시작했고 그 LG 그룹이 시작을 했는데 LG 그룹에 내가 그 사장님을 한번 찾아가 뵀더니 그 자기네들이 뭐 만드는 거는 그냥 반도체 만들게 하는데 일본의 주문 생산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만든 거 다 판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문 생산만 하고 있다고. 근데 뭐 상당히 그 사업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해외에 나가서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면 반도체 산업은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라도 반도체 산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가 이제 결정한 게 반도체 산업 하자. 그 다음에 산업전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유치하지만 이 모니터 무슨 그런 걸 만들 때예요. 네. 그 산업전자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 엉성한 컴퓨터에다가 모니터지. 이제 그런 거를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공장을 만드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명예 회장님은 그 현대전자를 지금 그 무슨 연구소죠? 전두환 씨가 만든 연구소? 그 무슨 연구소? 이래재단. 이래재단. 네. 이래재단 그 터가 그게 현대 거예요. 아. 이래재단 터가. 그게 한 3만 평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걸 해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그걸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때 수원에 있었는데 그 수원을 내가 가서 한번 보니까 터가 3만 평이 아니라 엄청 크더라고요. 그때 브리핑 하는 사람이 15만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적어가지고 이제 그 반도체 공장을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 그 땅을 사서 이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만 평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포트를 했죠. 3만 평 갖고는 현대가 거의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만 평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브리핑 하니까 그렇겠구만. 그래서 그 부지를 한번 그럼 분석해보라고. 그래서 그 부지 공장을 사는 거를 이제 좀 몇 사람을 내보냈죠. 내보냈는데 이천에 이 5 사람이
그 골프장을 하려고 그 만드는 그 부지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뭐 한 40만 평 정도 되는데 그때 그 주인들이 전부 은행장들이더라고요. 아, 예. 조은행장, 뭐 제일행장 그런 사람들이 다섯에 모여가지고 그거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 이름도 그 국보산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국보산업으로 돼 있는데 그 토지를 팔려고 그러니까 그 뚱딴지 같이 그걸 팔려고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자기들도 이제 이 골프장 만드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국보 산업이 이제 있는데 거기다가 뭐 계획을 뭐 이렇게 그 세워놓고 그 건물도 좀 짓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평당 15,000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5,000원. 그래서 왜 15,000원이 그렇게 비싸게 달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설명이 그걸 팔면 이 양도세 그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세금은 30%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받고는 그게 안 되겠더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세금을 안 낼 방법을 내가 해줄 테니 싸게 팔아. 그게 무슨 방법이냐? 그래서 있다고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만 원에 안 되겠냐? 그랬더니 세금을 하면 그래도 더 받아야지 10,000원은 안 되겠다. 그럼 한 500원 어떠냐? 그게 10,000원 좋다 이렇게 됐어요. 그 세금은 당신이 책임져라.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주식을 인수했어요. 땅을 인수한 게 아니고 주식을 인수했어요. 그럼 회사를 인수해버린 거죠. 예. 회사를 인수하니까 그 양도소득세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쵸? 주식을 인수했으니까 땅에 양도소득세는 없는 거지. 그리고 대신 그 사람들이 지은 건물은 자기들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건물은 우리가 그걸 인수해가지고 건물을 팔았지 오히려. 그렇지. 그래서 아주 싸게 샀어요 그 부지를.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내 공이 크죠. 내가 왜 그러냐면 세무에 아주 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는 잘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그 땅을 해가 거의 다 이제 반도체 오전 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본산지 미국에 산호세 데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주 기분 안 당하는 사람들을 다 면접을 했어요. 한국에 오겠냐? 그래가지고 대우를 아주 잘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스카웃을 했죠. 그 스카웃을 한 30명 했어요. 30명 하고 그 산호세에다가 조그만 공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2천에다가 큰 공장을 짓고. 그래서 이 산호세의 그 기술진들이 이제 이 반도체 설계 공정을 이제 개발해서 거기서 시험 생산을 해보고 성공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천에 와서 매스 프로덕션 하는 거. 이런 계획하에서 이제 과거부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뭐 한 2년은 소리를 봤어요. 2년 소리.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또 좀 맹랑하긴 해. 근데 그 2년 동안에 뭐가 안 되냐면 설계도 제대로 되고 공정도 제대로 됐다고 그러는데 생산을 해보면 업되게 나온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근데 이게 반도체가 불순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먼지도 그걸 뭐라 하나? 먼지 하도 없는 걸 뭐라 하죠? 그런 이 공간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그게 공기를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분위기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부 쓰잖아요. 이렇게. 제자도 전부 쓰고 하잖아요. 이제 생산하는 게 전부 거의 다 여자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생산하는 공정이 여기서 일 공정에서 이제 반도체 무슨 작업을 하나 하면 이 작업한 것이 이 공정으로 오고 이 공정에 작업하면 3공정으로 오고 3공정에 4공정으로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서 뭐가 망가지는지를 모르는구나. 체크하는 놈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근데 이게 내가 가만히 가다 보니까 이 공정만 이게 체크를 하면 어디가 뭘 찾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로 여자들이 이제 분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만 날리면 안 되는 거라. 다 망가지는 거라. 그래서 그 공정을 이렇게 체크하는 걸 이게 주로 시켰어요. 일을. 난 막 길조도 아닌데, 응? 그걸 이제 고안을 해낸 거지. 그래서 그걸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공정에 자기들 맡은 책임자들이 엄청나게 신경 쓰지 않겠어요. 자기 공정이 뭐 망가졌다가. 자기 공정이 망가지면 그러면 뭐가 처음이 되지. 좋습니까? 그래서 그거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한 게 1메가 같아요. 1메가 D램. 1메가 D램을 성공시켜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2년 후지. 그 후에 이제 4메가 D램, 이게 4배씩 나가거든요. 4메가 D램, 16메가 D램. 이게 개발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한 20년, 이제 난 뭐 퇴직하고 다 이제 그런데 한 20년 뒤에 보니까 돈을 좀 벌고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전부 아주 게을러 빠지고 연구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손실만 자꾸 누적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SK로 넘어갔는데 SK가 투자를 좀 했지만 SK가 가져가서 연간 4조 원 이상의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SK에서는 반도체가요 주력 기업이 됐어요. 지금 마지막에. 참 아깝죠. 참 아까워요. 이 석유화학도 뭐 참. 석유화학은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소위 빅딜 되는 걸 하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삼성하고 현대하고 이제 석유화학을 팔아라 이렇게 됐지. 외국에 팔아라. 그래서 부족한 예화를 충족시키자. 그렇게 했는데 삼성은 못 팔겠다. 그래서 그러면 못 팔면 은행에 대출되어 있는 걸 갚아라. 갚겠다. 그래서 삼성은 일부 갚았어요. 그래서 삼성은 이제 그게 넘어가는데 현대는 그룹에서 이제 대주주가 현대중공업인데 중공업에 이제 증자 요청을 하니까 500억만 증자를 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나는